뉴스타파에서 좀 특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영학 이 녹취록을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좀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업 전에 남욱을 통해서 45억 비자금 조성한 거, 그리고 사업 이후에 200억 비자금 조성한 거, 이 자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추적하는 게 대장동 비리의 아주 핵심이다, 이런 기사와 함께, 하나는 대장동 비리 보도가 지난해 9월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 박 기자 그 칼럼을 시작으로 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도가 전혀 안 됐어요. 그게 왜 안 됐는가 보니까 이 정영학 이 녹취록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지역의 기자들, 이 대장동 비리를 알고 터뜨릴 수 있는 그 기자들한테 현금으로 뭐 2억 원을 주고 또 아파트 분양금까지도 이렇게 챙겨줬다, 이런 기사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김만배 자체가 언론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언론에서 계속 추적하고 폭로하면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 로비한 거 이런 걸 이게 정영학하고 대화에 녹취록이 많이 나옵니다. 기자들 중에 이제 그 뭐 2억 정도 현금을 이렇게 주가지고 입을 닫게 한 이런 그 내용도 나오고요. 그렇게 많이 줍니까? 뭐 정보를 이렇게 좀 알고 집요하게 추적하면 입막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보험용으로 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꼬리를 잡고 접근해 오는 이런 게 기자들은 돈을 이렇게 막아야지, 입막음. 그거는 그 정도 금액이 든다고 저는 보이고. 방법이 주느니 그냥 개별 기자들한테 줘갖고 원천 봉쇄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 김만배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요, 전북의 비자금을 계속 추적 전담팀이 있어요. 공인회계사하고 이제 여러 국세청하고 금감원하고 전담팀이 있는데 거의 다 밝혀냈었는데 지금 여기 김만배 비자금을 이게 다 거의 밝혔는데 지금 현재 못 밝힌 게 248억 정도 돼요. 250억 정도는 지금 아직 못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화천대유에서 80억,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에서 이제 168억, 이 250억은 어디 갔을까? 다른 거는 이게 대충 다 밝혔어요. 자금 흐름 추적에. 이걸 이게 추적하는데 아마 이제 그 녹취록이나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50억 클럽이나 또는 이제 그 기자들한테 간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정영학하고 약속한 이런 이제 그 약속 그룹 또는 이제 그 익명 이름은 안 나오지만 기자들 그러면서 이게 돈을 어떻게 주고받고,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하고 돈을 줬다가 나중에 그 문제되면 빌리중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차용증을 카톡으로 받았다. 차용증을 일일이 받았더라고요. 김만배가 왜 차용증을 2억 빌리중고를 하려고. 그게 대표적인 게 그 홍성근, 홍선근, 이분이 머니투데이 회장이에요. 그 김만배 회사 회장 아닙니까? 이분한테 50억을 빌리중고를 한 거지. 대통령이 50억 빌리중고를 해가 50억을 갚았는데 이자를 안 받았죠. 이자를 안 받아가 지금 김영란법으로 기소 의견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도 면밀하게 차용증을 받아가면서 기자들한테 집단으로 2억씩 뿌린 이런 데 정황이 적나라하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는 아무래도 검찰도 인력 한계가 있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50억 클럽. 여기에 그동안 알려진 사람들은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홍성근, 이 6명이 갖고 300억이고, 윤창근, 당시 아마 성남시 의장인 것 같아요. 거기 15억. 그리고 강헌구, 이 사람은 뭐 시의원인지 어쩐지 그래갖고 320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받은 적 없다 하는데, 이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가 그 사람들이 금괴오고 현금만 달라고 하고 골치 아파 죽겠다. 왜 금괴를 달라고 합니까? 그건 추적 안 되나요? 야, 여기에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정상에 오른 공직자들 아닙니까? 이런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금괴를 또 달라고 그래요? 그 명단에 그 윤창건, 예. 윤창건은 이제 그때 민주당의 시의원이죠. 지금 이제 시의장도 했더라고요. 예, 김만배가 이제 친한 사람이요. 김만배가 친한 사람이 2명 때문에 힘을 쓴 거예요. 예. 한 명이 이제 그 권순일이고요. 권순일이가 이제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예. 대법관. 어. 그 다음에 그 한 명이 김태년입니다. 김태년 의원이죠. 성남의 수정구죠. 아주 실세죠. 보좌관한테 2억 준 것도 노잖아요. 예. 근데 성남에 의원이니까 이제 그 시의원들은 공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창건이가 그 김태년 똘만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제 어린 최윤길 이분은 한나라당이란 말이에요. 예.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 가면 네 의장 시켜줄게. 예. 이래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창건은 이게 공이 크죠. 민주당이 거물이니까 어. 민주당 시의원들의 대표라 보면 돼요. 그렇군요. 대표. 그러니까 이제 15억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강한구는 우리 최윤길처럼 한나라당에서 넘어간 한나라당에서 이게 반란표가 놓여야 되잖아. 예. 실내 반란면 한나라당 당론하고 다르게 반란표를 던져줘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강한구는 실제 2억을 빌렸어요. 그 메모에는 좀 더 돼 있죠. 예. 강한구가 5억으로 지금 조사 중에 되어 있습니다. 있네요. 예. 2억을 빌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조사 중이고. 자, 그러면 거기에 6명 50억 클럽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모든 녹취를 다 종합해 보면 저는 이게 그 박영수라고 봅니다. 금괴를 요구한 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이에요. 모든 녹취.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 녹취록에 보면 하게 그 박영수가 일 많이 했는데 좀 주의되는데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대요. 박영수가 아니, 일 많이 했죠, 진짜. 박영수는 김만배 그 인척 육촌 동생이 분양 대행을 싹쓸이한 이기성, 예, 이기성이 아닙니까? 분양 대행을 싹쓸이한 게 육촌 동생이고, 그다음에 박영수 딸도 거기 근무하죠, 화천대유에. 예. 하나는 그래서 이게 그 컨소시엄도 여기서 예. 또 해결해 줬잖아요. 예. 문제 생겼을 때. 그때 박영수가 완전히 뭐 특검이니까 완전히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고 그 전에 그 요직 다 검사장 다 했잖아요. 예, 예. 자기가 중수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영수가 지금 보세요. 직접 받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권순일이도 의심은 가는데 권순일이는 그래도 이게 비타 500을 갖다 줬잖아요. 예. 비타 500을 갖다 주니까 인사했단 말이지. 홍성군이는 받은 게 그다음에 나와 또 버렸고. 퇴임 후에 1,500씩 계속 주면 요게 1년 만에 멈췄지만 계속 주면 죽을 때까지 주면 50억 되잖아요. 그렇죠. 태고도 남죠. 그다음에 홍성근이는 50억 줬고요. 곽상도도 곽상도에게 50억 줬고요. 아들 근데 최재경, 김수남은 제가 함부로 왜냐면 이게 그때 이 사람들은 수사팀이 김수남은 수원지검장이었어요. 총장하기 전에 수원지검장 하다가 됐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거는 섣불리 말하기 좀 그렇고 최재경은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뚜렷하진 않아. 다만 이제 그때 김수남이가 수원지검장 수사를 하니까 아마 이게 뭐 나무기나 너가 살려줄 수 있다. 예. 내가 이게 로베가 너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50억 주야 된다. 이렇게 이름을 팔았을 수가 있지. 전 그래 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은 제일 많이 했는데 직접 받아간 돈은 없다. 박영수가. 박영수가 직접 받은 10원도 없잖아. 예, 그러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나온 이게 거 수사를 안 해서 그런. 제일 이제 그 추적이 어려운 게 금괴죠. 금괴는 이게 딱 그냥 흐름이 끊기잖아요. 자금 흐름도 아니고. 예. 제 아는 분들께 그 5년 전에 장목거 돈을 빼가지고 8억을 장목걸 계좌에서 몰래 빼가 8억 금괴 사는 게 지금 15억 됐다고 좋아하더라고. 나는 은행 나하고 하나씩 필요할 때 뺏어놓으면 15억 됐으니까 금괴 한 개 뭐 얼마 하겠지 1억이든 2억이든 이게 금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제대로 알고 저는 하나도 안 받은 게 이상한 이게 박영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거는 참. 가장 역할을 많이 했는데 겉으로 이게 직접 10원도 본인이 안 받은 거는 박영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박영수가 차명으로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천화동의 1호부터 7호 중에요. 7호 중에 1하고 2, 3, 4, 5는 확실해요. 2호는 김만배
부인, 네. 3호는 누나, 4호는 남욱, 5호는 정영학. 이까지는 지목이 확실해. 근데 1호는 이재명 측이 섞여 있으니까 절반. 네. 이재명 측이고. 그 다음에 7호, 8호가 의심이가. 왜냐하면 이게 6호, 7호가. 예. 6호는 이제 그 박영수 똘마니가 있어요. 그 법무부 이 강남. 법인 강남에 그 소속 변호사 아닙니까? 계속 이 박영수만 따라다니는 급이 안 되는 어린 변호사가 조현성 변호사인데. 예. 그러니까. 조현성. 예. 이분이 6호인데 2,400만 원 여가지고 282억까지 갔거든요. 어머. 282억.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현성이한테 282억을 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금괴를 달라다가 금괴를 못 사거든 50억. 예. 그럼 이게 차명으로 박영수한테 준 게 조현성이 아닌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예. 조현성이는 박영수의 완전 똘만이니까. 어. 아니 조현성이 이 러스쿨 애 보고 282억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2,442만 원 냈죠. 참. 근데 282억까지 갔잖아.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 7호가 배성준 기자거든요. 배성준. 예. 여기도 이게 머니투데이 홍성근 몫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아무것도 역할 안 한 배성준 기자가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120억 받아갔거든. 홍성근 몫이 이게 50억은 따로 배성근- 빌려주고 뚜껑이 있을 수 있지. 배성근 기자도 뭐 부산에다가 빌딩까지 샀더구만요. 스타박스 있는 예. 이것도 이게 따져봐야 돼. 그래서 제 생각은 상당히 저는 금괴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이게 그 박영수나 권순일 이런 법조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럴 게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안 되니까 금괴를 안 되니까 차명으로 이게 박영수를 많이 준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박영수가 얼마나 돈을 밝히느냐면 보십시오. 특검을 하면서 특검이 차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특검하면서 이게 밀수업자 있잖아요. 예. 밀수업자한테 외제차 받고 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게 부패한 자거든요. 예, 이런 그러니까- 자가 이게 특검해가지고 10원도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 10원도 잘못 안 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가 말이 되느냐고. 박영수가 박근혜와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지금 이게 박영수가 사퇴했어요. 지금 제가 특검 사무실에 여직원 한 명 있어요. 지금 이게 비용만 얼마 깨지고 있습니까? 재판은 중단되고 심각한 문제. 그래서 검찰이 지금 워낙 이재명 수사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 기자들이 아무리 부패한 기자라고 하더라도 무슨 2억씩이나 받고 분양권까지 챙기고 이런 기자들을 가둬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50%,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아주 상위층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금괴라든가 현금 달라고 할 때도 그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세금 떼지 말고 원체로 50억을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 세금은 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는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정말 수사를 지금 중단돼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50억 클럽 이 사람들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너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이동훈 기자라고 있었거든요. 예. 옛날에 조선일보 논설위원회하고 방송도 했잖아요. 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정치할 때 초대 대변인이잖아. 네. 이동훈 기자. 그렇죠. 이분도 이게 뭐 내기로 뭐 골프채 하나 뭐 술 먹기 내기 하다가 골프채 하나인가 그 때문에 지금 기소됐잖아요. 예. 밀수업자 아까 박영수한테 돈 준 그 김무성이 속인 거 있잖아. 수산업자 가짜 예. 수산업자 그러니까. 김무성이를 속인. 예. 그다음에 그 우리 내가 좋아하는 음성섭 기자 있잖아요. 그분도 TV조선 앵커 아닙니까? 연루돼가지고 그래도 괜히 뭐 어떻게 술 한잔 잘못 연루돼가지고 지금 이게 방송도 못하고 기소돼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하면서 저는 이런 기자들 있잖아요. 예. 홍성근 50억 이런 것도 이게 있고 2억씩 받아간 이런 거는 이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특히 권순일 빨리 지금 변호사까지 등록돼 있거든요. 네. 빨리 이게 이제 압수해가지고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제가 이게 재판할 때마다 판사한테 그래. 제 의뢰인은 최윤길 의장 이름이 없어요. 아니 최윤길 의장은 이름도 없는데 왜 구속기가 40억 하면서 50억 클럽 6명 하나도 안 하고 15억, 5억도 안 하잖아요. 예. 이름이 없잖아요. 제 의뢰인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판사한테 매일 이렇게 항변을 하죠. 최윤길 의장. 나는 무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빨리 이게 50억 클럽부터 기자들까지 조사 들어가야 된다. 이런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신년사에서 그런 조폭
기업인들이라든가 뒷배가 된 정치인들 또 허위 뭐 이런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정말 이 대장동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의 뭐 부수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의지를 갖고 확실히 좀 도려내 주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